이번 시간에는 반사회적인 부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어떤 것부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살인자? 어떤 되게 극악무도한 사람? 치밀한 지능범?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되게 TV나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보면 되게 무섭고 이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재를 다루는 것만 봐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느낌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반사회적인 부모는요, 그거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소시오패스는요, 되게 이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간 적도 없고요. 평범한 사람에 훨씬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일 거라고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어떤 조금의 문제가 있는 거죠. 다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모가 어떤 부모의 유형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이런 가까운 너무나도 평범하게 보이는 이 소시오패스들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카리스마가 있어서 좌중을 이렇게 휘어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되게 친절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와 전혀 다름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를 우리는 이제 살펴볼 건데 무엇이 다르냐? 첫 번째는 양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죄책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면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혹은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어떤 죄책감이 느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에 제약이 없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느껴지는 죄책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엄청나게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소시오패스들에게 타인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없으니까요. 타인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중요한 건 나, 내가 느껴지는 것. 그래서 이들은 되게 보면 통제하려고 하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들이 느껴지는 감정은 일반 사람들이 느껴지는 감정의 체계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이들은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근처를 맴도는 우리와 매우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소시오패스가 당신을 통제하는 거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통제에 성공하지 못했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매우 싫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는 이런 감정과 공감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공정하지 않는 수단을 써도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무자비한 말을 하거나 능숙하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대로 일이 잘 처리가 안 되면 그것들을 다른 사람의 탓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근데 너무 슬프게도 이 부모의 행동이 말이 되도록 끼워 맞춥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설명되지 않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매우 창조적으로 머리를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기에게 상처를 준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일 거야. 아니면 나를 너무 걱정하는 걸 거야. 아니면 우리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그런 거야.
우리 엄마는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이렇게 부모의 행동이 마치 정당화될 수 있게 이렇게 나름의 애를 쓰는 거죠. 우리 다시 지크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크의 사례로 보면 이미 지크가 쪽지를 가지고 와서 엄마에게 쪽지를 건네주고 이제 엄마의 표정을 이렇게 이리저리 살피는 거죠. 근데 이미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너는 이런 짓을 했니?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다니. 정말 당황스럽구나. 하면서 지크가 나름의 변명을 하려고 하자 엄마가 지크의 말을 가로채면서 혼을 냅니다. 너에게서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아. 너를 쳐다보는 것도 싫어. 네 방으로 가서 다시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영어 필기체로 써.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그걸 다 쓰기 전까지 방에서 나오지 마. 저녁 먹을 생각도 하지 마. 그러면서 지크를 방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지크가 방에 가서 이제 엄마의 혼낸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울면서 필기체로 글씨를 쓰겠죠. 근데 지크가 이걸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못 썼어요. 50번 엄마가 쓰라 그랬는데 20번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글씨체도 그 어떤 것도 필기체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지크는 필기체를 다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지크에게 필기체로 알아볼 수 있게 50번을 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를 화나게 했다. 내 행동이 엄마를 하여금 화를 내게끔 만들었다는 거에 굉장한 자책감과 되게 절망감을 느껴요. 그런데 자기는 잘 못 쓰는데 자기가 한계가 있는데 엄마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으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필기체로 쓰라고 한 거에 나무 이렇게 하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쓰면서 뭐 나름의 하트도 그리고 막 이렇겠죠. 그래서 이러면서 엄마한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보통의 엄마 같으면 그 지크의 상황에 지크가 그 쓴 반성문에 물론 50번을 쓰라고 했는데 20번까지밖에 20번밖에 쓰지 못했지만 지크가 쓴 그 하트에 나름의 그 쓴 반성문에 아 얘가 나한테 잘 보이고 싶구나. 혹은 얘가 나름의 못 쓰긴 했는데 그래도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대개는 짐작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소시오패스의 부모는 그거를 보지 못합니다. 이 하트에 숨겨진 의미를 알지 못해요. 이 지크가 왜 여기에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했는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이 소시오패스의 부모는 50번을 다 쓰지 못했다는 거. 그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크가 울던지 어떻게 행동을 하던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시 못 썼기 때문에 더 써야 돼요. 엄마가 시킨 것들을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10번 더 쓰라고 혼을 내고 지크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럼 지크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죠. 엄마한테 더 얘기했다가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쓰는 것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지크의 사례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뭔가 엄마라면 했을 것 같은 나름의 어떤 친숙한 분위기? 지크의 그런 어, 하트의 의미를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지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지크의 발달 상황에 대한 것도 엄마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지크의 감정, 그리고 울면서 썼던 그 상황, 지크가 그 어려운데도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엄마는 알아차리지 못했죠. 단순히 엄마가 그 지크를 통제하는 것, 엄마의 힘을 휘두르는 것. 그것만 보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소시오패스만의 약간 잔인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시오패스의 부모들은 벌을 가하지 않아요. 다만 그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 혹은 죄책감 이런 것들을 은밀히 발동하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가 소위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가스라이팅이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소시오패스의 부모는 은밀하게 자식을 통제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치 그 공격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죠. 웃으면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잘못이 너에게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다. 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거봐, 엄마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나는 얘기를 했고, 너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모든 문제의 잘못은 너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을 이렇게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자식을 상처 주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식을 상처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 자녀는 자기로 인해서 타인이 상처받으니까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리낌이 없죠. 왜? 양심이 없으니까. 죄책감을 잘 느끼지 않아요. 그런 소시오패스의 부모들이 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의 어떤 독을 삼키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이 내가 잘못됐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면 자신을 탓하면서 자라는 거죠. 그렇게 잘못 자리 잡은 죄책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사실 그것이 정말 그 아이의 잘못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그 아이의 잘못이라기보다 그 아이의 잘못인 것처럼 만들어졌던 그런 상황과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는 우리 부모가 그런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진짜 잘못해서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기보다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그 상황을 벗어나고 조금 더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반사회적인 부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